안녕하세요. 2026년 3월 셋째 주 메모리 및 PC 주변 기기 데이터를 정리하고 한 주간의 주요 글로벌 지표들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램 현물 가격입니다. DDR5 16기가 현물 가격은 월요일 39.500달러로 출발하여 화요일 39.667달러, 수요일 39.833달러로 주 중반까지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목요일까지 39.833달러로 가격을 유지하며 보합권을 형성했으나 금요일에 39.167달러로 하락하며 주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였고 결국 한 주간 총 0.84%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역시 이번 주도 40달러를 넘기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고 말았네요. 금요일 하락폭이 꽤 커서 다음 주 초에 이 하락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하루짜리 해프닝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PC D램 가격입니다. 먼저 DDR5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월 3주차 PC용 DDR5 16기가 소매 시장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정체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SN코어 클래브 모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33만 4,280원의 가격 변동 없이 보합세를 유지하였습니다. 삼성전자 모델은 월요일 31만 8,380원으로 시작해 한 주간 31만 78,000원 선을 유지하며 금요일 31만 7,160원으로 0.38%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DDR4입니다. SN코어 클래브 모델은 월요일과 화요일 20만 5,350원을 유지하였으나 수요일부터 하락을 시작하여 금요일 20만 1,520원으로 한 주간 총 1.86%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모델은 월요일 21만 1,060원으로 시작하여 수요일까지 21만원 초반대를 유지하였으나 목요일 19만 8천원으로 하락한 뒤 금요일까지 해당 가격을 유지하며 한 주간 총 6.19%의 하락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젠 DDR4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모델이 가격이 더 낮아졌네요. 이번엔 SSD 제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990% 모델은 월요일 39만 6천원으로 시작하여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9만 4천원대를 유지하였으나 금요일 38만 9,890원으로 하락하며 한 주간 총 1.54%의 하락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SK 하이닉스 플래티넘 P41 모델은 월요일 39만 4,880원으로 출발하여 화요일 40만 2,990원으로 상승한 뒤 금요일까지 40만 4천원 선을 유지하며 한 주간 총 2.16%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HDD 제품입니다. 2테라 기준입니다. WD 블루 모델은 월요일 15만 9,970원으로 시작하여 화요일에 12만 3,620원까지 급락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이는 허위 매물에 따른 일시적인 데이터 왜곡으로 확인됩니다. 이후 다시 16만원 선의 가격을 유지하다가 금요일 16만 4,740원으로 상승하며 한 주간 총 2.98% 상승하였습니다. 시게이트 베러쿠더 모델은 월요일 16만 2,930원을 시작으로 한 주간 16만 35천원 선을 유지하며 금요일 16만 4,900원으로 마감해 한 주간 총 1.21%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변화를 보겠습니다. 3월 3주차 메모리 진영은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주 18만 3,500원에서 이번 주 19만 9,400원으로 8.66% 상승하였고 SK하이닉스 또한 91만원에서 100만 7천원으로 10.66% 오르며 다시 100만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런던 증시의 삼성전자 GDR도 4.13% 상승한 3,180.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지난주에 큰 폭 상승한 마이크론은 이번 주 실적 발표 후 차익 실현 매물로 하락 반전하여 결국 0.76% 소폭 하락하며 422.90달러로 한 주를 마감했네요. 저장장치 업체들 역시 동반 상승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은 지난주 272.29달러에서 이번 주 293.10달러로 7.64% 상승하였고 시게이트 또한 7.17% 오른 411.23달러를 기록하며 한 주를 마쳤습니다. 로직 및 시스템 반도체 진영은 종목별로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AMD가 4.11% 상승한 201.33달러를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한 반면 엔비디아는 4.19% 하락한 172.70달러,
인텔은 4.15% 하락한 43.8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파운드리 업체인 TSMC는 2.68% 하락한 329.24달러, 브로드컴은 3.62% 하락한 310.51달러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비 및 소재 섹터입니다. 노광장비 기업인 ASML은 2.11% 하락하며 1317.2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소재 기업인 시네츠화학 또한 2.42% 하락한 6373.00엔으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반면 웨이퍼 업체 썸코는 지난주 1567.00엔에서 이번 주 1682.50엔으로 7.37% 큰 폭 상승하며 한 주를 마무리했네요. 주요 지수들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3월 3주차 아시아 증시는 지수별로 흐름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 5487.24포인트에서 이번 주 5781.20포인트로 5.36%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고, 대만 가권 지수 또한 0.43% 상승한 33,543.8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일본 니케이 지수는 0.83% 하락, 상해 종합지수는 3.38% 하락, 항생지수는 0.74% 하락을 기록하며 중화권 지수를 중심으로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서구권 지수는 전반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지난주 6,632.19포인트에서 이번 주 6,506.48포인트로 1.90% 하락하였고,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2.07% 하락한 21,647.6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의 유로 스톡스 50 지수 또한 3.92% 하락하며 하락폭을 키운 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1% 상승한 7,670.60포인트로 강보합 마감하며 반도체 업종의 방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운 물류 지표는 지난주와 반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발틱 운임 지수가 2028.00포인트에서 2057.00포인트로 1.43% 상승한 반면 지난주 급등세를 보였던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1710.35포인트에서 1706.95포인트로 0.20% 소폭 하락하며 이번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3월 셋째 주 메모리 및 PC 주변 기기 데이터를 정리하고 한 주간의 주요 글로벌 지표들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거시지표들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이번 주 통화시장은 달러 인덱스가 0.90포인트 하락하며 달러 강세가 다소 완화된 가운데 우리 통화인 원달러 환율만 지난주 대비 4.07원 상승한 1,505.55원에 마감하여 1,500원 선을 유지했네요. 글로벌 사태의 여파로 상승한 환율이라 당국의 개입도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달러에는 0.50엔 하락, 유로달러는 0.0155달러 상승하며 통화별로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비트코인은 한 주간 37.60달러, 0.05% 하락하며 7665.70달러를 기록해 7만 달러 선을 유지했습니다. 원자재 시장은 전반적인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금은 한 주간 486.80달러 하락한 9.62%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4,574.90달러로 마감했고, 은은 11.679달러 하락하며 14.36%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구리 역시 862달러, 6.75% 하락한 11,905.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시장은 여전히 이란 전쟁의 분위기가 가시지 않은 모습이네요. WTI 유가는 0.39달러, 0.40% 하락한 98.32달러로 여전히 100달러 근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1.15%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채권 금리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시장의 경계감을 높였습니다.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16.0bp 상승한 3.894%,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0.7bp 상승한 4.392%를 기록하였고, 일본 10년물 국채금리 또한 2.4bp 상승한 2.264%로 마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기준금리 하락이 아닌 상승 논의가 시작된 영향인 듯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핵심 소재인 탄산 리튬은 한 주간 7,000위안, 4.46% 하락한 15만 위안을 기록하였네요.
이번 주 특징은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리 상승, 반면 실물 자산인 금, 은, 구리 등은 급락, 그리고 견고한 유가인 것 같습니다. 전쟁이 터졌는데도 안전자산인 금이 하락하는 모습이 특징적이네요. 안녕하세요. 3월 1일부터 10일 동안의 수출입 통계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따끈따끈한 지표입니다. 3월 1일부터 10일 수출은 21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5.6% 증가, 수입은 19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7% 증가했으며 무역 수지는 2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조업 일수 고려시 일평균 수출액은 33억 달러 31.7% 증가하였습니다. 동기간은 수출 역대 최대를 달성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역시 76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매일매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주요 수출 품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는 175.9% 증가, 석유 제품은 44.1% 증가, 승용차는 13.9% 증가, 컴퓨터 주변 기기는 무려 372.1% 증가하였네요. 선박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61.9% 감소하였습니다. 이로써 반도체 수출 비중은 35.3%로 15.4%피 증가하였습니다. 컴퓨터 주변 기기를 포함하면 39.1%로 대한민국 수출의 5분의 2를 반도체가 담당하는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만약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금 5위까지 올라온 컴퓨터 주변 기기의 순위가 2위인 자동차를 역전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은 길냥이도 반도체를 물고 다닌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주요 수입 품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 53.5% 증가, 반도체 제조 장비 10.4% 등 증가, 원유 1.4%, 가스 6.4% 등 감소, 전달보다는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 증가가 크지 않은 걸 보면 국내 양사로 인해 공급 과잉이 생길 우려는 일단 적은 것 같네요. 원유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하려면 시차가 좀 있을 듯합니다. 이번 달은 분기말이라 마지막 10일에 수출 금액이 몰릴 텐데 과연 어떤 수치가 나올지 기대가 크네요. 반도체에 대한민국 격하게 응원합니다. 최신 수출입 동향 다음에도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 누르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매일 최신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디램 현물 가격과 메모리 업종 주가와의 상관관계 영상을 카드로 올려놓았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데 참고할 만한 내용이니 클릭하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최신 가격 동향 다음에도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 누르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매일 최신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또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